네, 3교시에 거기 16페이지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계약은 내가 체결할지 말지 원칙적으로 자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래서 규속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체결의 자유는요. 체결할지 말지 그리고 상대방을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지 뭐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지 원칙적으로 자유고 방식도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자유예요. 근데요. 현실적으로는요.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휴대폰 할 때 그 요금제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요? 딱 있잖아요. 5구제 몇 제 뭐 그것도 뭐 할인 받으려면 뭐 이거 무조건 3개월은 쓰셔야 됩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린 뭐만 해요? 이름만 적고 사인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약 내용을 우리가 하나도 건드려요? 웬만해선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자유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왜 그렇다고 했죠? 옛날에는 사적 자치가 100% 그냥 소유권 절대 원칙이 주장됐지만 지금 뭐 하죠? 공공복리라고 해서 복지가 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제한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왜 관련되어 있느냐?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의사형성의 자유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 불평등을 제고해서 공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에 뭐죠? 공공 독점 지역 수도 너하고는 수도 전기 안 주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일정한 경우에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여성이 차별받아서 일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보호하려고 의무적으로 얼마를 고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누구하고 할지와 관련되어 있던 것인데 3번은 내용 결정의 자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리모 계약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해도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 돈 줄게. 쟤 죽여줘.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계약 체결하는데 뭐예요? 내용이. 청부살인도 계약이잖아요. 합의하는 게 어떻게 돼요? 도급을 줬는데 도급의 형태가 뭐예요? 쟤 죽여주면 너한테 보수로 10억을 줄게. 그래서 계약의 형태는 도급이에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의 완성이 사람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해도 되니? 이런 것처럼 강행 규정 위반되는 행위나 아니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질서로 위반되는 것들은 내용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의 경우에는 뭐가 늘어나요? 특별법을 적용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용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건 그냥 내용 보시는 거고. 그리고 방식은 원칙적으로 분료식 계약이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그래서 특히 국가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다 하는 것들은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는 거고 거기 봅시다. 아직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통 거래 약관. 지금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합시다.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청약, 승낙, 합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둘이 얘기하고 합의하고 승낙하고 합치한 뭐죠? 계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만 해갖고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뭐 말만 했는데 그거 효력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청약, 승낙 합치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계약서는요. 서류로 쓴 것뿐이에요.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서류로 쓴 것뿐이지 원칙 법률 우리가 계약법으로 따지면 말로 합의를 했던 계약서를 썼던 안 썼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계약을 쓰던 안 썼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상대방이 쌩까 버리면 우린 계약을 체결해서 나는 막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증명해봐. 이러면 진짜 둘만 그렇게 했으면요.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원칙적으로 법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청약하고 승낙하고 합치했으면 계약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약한 대로 잘 서로 이행을 했으면요. 법적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이행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너는 계약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해. 할게.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재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체결됐다고 봐야 하지만 그때 판사한테 가면요. 제가 계약 체결하는데 이행 안 해요. 이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증거를 가져와봐. 둘이 합의로 했는데요? 들은 사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원칙은 계약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의 문제를 위해서는 보여주는 게 확실하잖아요. 즉 계약서가 있는 게 확실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통 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인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보통 약정에 따라서 2년 쓰고 2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신사는요. 수만 명, 수천 명을 하루에도 할 거잖아요. 근데 체결하는 거는요. 거의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 똑같은 계약이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오늘 상당수의 계약이 약관에 의해서 체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통신사들은 똑같이 규율돼야 할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네가 선택하는데 뭐만 선택해요? 5구제, 6구제 뭐 이런 것만 선택하게 딱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좋아요? 통신사는 좋죠. 자기네들은 딱 획일돼 있잖아요. 5구제, 6구제 그러면 이때 혜택은 얼마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선택이 딱 그걸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그냥 그것대로 해야지 나는 이게 필요 없어요? 보통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는 한데 누구한테? 우리한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관. 뭐죠? 계약에 관한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만들진 않아요. 국가가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할 때 보면 누가 만들겠어요? 계약을 많이 하는 사업자 측에서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관이란 명칭, 그거 어떤 명칭인지 상관없어요. 근데 뭐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계약을 여러 명하고 해야 되는 경우에 다수의 상대방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게 중요해요. 미리 아직 계약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직 계약하러 안 갔어요. 근데 계약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련한 계약을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체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자가 장차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해서 정형적으로 쓰는 계약 내용을 어떻게 돼요? 미리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근데 이 약관은요. 필요해요? 필요는 해요. 누구 입장에서? 사업자한테. 어차피 A랑 계약 체결하든 B랑 체결하든 뭐죠? 내용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약관의 기능은 뭐죠?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우리한테도 신속하게 쓸 거 있긴 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인하라고 해서 그것만 내면 돼요? 네. 그럼 쓸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오죠. 막 설명해줘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뭘 선택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로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주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권리는 크게 써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새알 만한 글씨로 눈 나쁜 저한테는 보이지도 않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거는 뭐든지 뭐 환불을 해라 뭐 어떻게든 막 써 있잖아요.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을 어떻게 써놨어요?
깨알만치 써놓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 이럴 때는 해제합니다. 뭐 이때만 써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죠? 약관에 대한 그 특별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삼성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계약 체결할 때 뭐 이거 휴대폰 사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회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거기는 뭐죠? 변호사가 엄청 많고 법무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방 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규정이 뭐 법률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이거 싫은데요. 계약서 다시 쓰면 안 돼요. 보통 그럼 안 써주잖아요. 딴 데로 가라고 하던지 싼 걸 하세요. 막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싼 걸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을 때 마련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따로 쓰기도 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죠? 통신사 SK랑 스타벅스가 붙었다. 둘이 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 안에서 뭐죠? 와이파이 이런 거 자기네들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회사 대 회사대로 뭉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서 교섭해서 이렇게 특별조항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약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도 표준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다 우리가 네 거를 와이파이를 여기다 설치할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줘. 그냥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주고 가격은 싸게 해줘. 이렇게 또 합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약관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약관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미리 마련한데 우리가 사인만 한 게 아니라 뭐죠? 스타벅스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권한이 싸울 수 있는 사람,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일방 당사자 상대방에게 교섭이 이루어져서 우리 와이파이는 개인하고 달리 몇 명까지 쓸 수 있을 거 얼마까지 하는 걸로 해주기로 해서 얼마에 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 이건 그냥 계약이에요. 조문에 있는 거기 약관에 있는 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조항을 뭐죠? 특약이라고 얘기해요. 특약. 특별히 달리 정해서 약정한 거예요. 이건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요. 약관은 뭐죠? 우리가 교섭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해요? 사인만 하고 걔네들이 써준 대로 하는 거. 이거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 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사인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잖아요. 그건 약관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뭐만 했어요? 사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약관에 뭐 1조는 어떻게, 2조는 어떻게 막 써 있었잖아요. 그건 약관에 의한 계약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매장 많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죠? 합의를 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고 얘는 약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관하고 특약하고 내용이 틀릴 거잖아요. 거기 약관에서는 와이파이는 얼마나 속도다. 근데 우리는 뭐 속도를 이만큼 더해줘. 막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두 개가 이기면 누가 이겨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특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약사항이 있는지 다시 봐야 된다. 특별히 뭐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할 때도 원래 전용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은 우리는 이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유리창은 바꿔주세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면요. 그건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에 우선해요? 약관에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 그래서 얘는 약관이에요, 아니에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난다. 요 정도만 이제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약관에 규제가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그냥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우리도 유용해요. 잘 모르니까 사인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막 쓰고 있자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 쓰라고 하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자기 유리하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비용, 위험 부담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 보러 막 다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부담할 것도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적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에 보면 왜 만들었니? 목적이 있어요. 사업자,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네가 거래지가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불공정하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너네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 보호하려고요? 우리 보호하려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약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사업자, 고객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약관에 왜 그런 힘을 주냐 처음부터 논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지원차 썼는데 이걸 왜 계약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고객, 네가 사인했잖아. 네가 의사 표시했잖아. 그렇죠? 사인 안 하면 되는 건데 네가 사인했잖아. 그래서 거기는 약간이 왜 우리를 구속하느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하지 말지. 근데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어? 말 수가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해준다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거는 뭐예요? 네가 사인했으니까 법적 규제를 받는 건 맞아요. 효력을 받는 거 맞아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사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서식이 있는 건데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누구하고? SK하고 계약을 맺겠다. 그러면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했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누구한테 미치는 거 맞아요? 우리한테 미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체결해요. 하시겠어요? 사인했잖아요. 속으로는요. 좀 뭔가 찝찝한데 그렇지만 휴대폰을 써야 되니까. 우리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가끔 저희 신랑이 물어봐요. 너 나보다 휴대폰이 더 좋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몸에 맨날 붙여갖고 갖고 다니는 것처럼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거기다 사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았을 때 너는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었어. 그러면 그 약정을 우리가 우선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너가 아주 불이익하는 건 못하게 할게. 이렇게 이제 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약간은 왜 구속력이 있니? 네가 사인한 거야. 그래서 여기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있는 걸 맞아. 이거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가 그 약관을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사인했기 때문에. 아니면 딴 데랑 계약을 하지. 왜 거기다 사인했어? 이거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을 때 거기 얘기를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얘기로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로 들으시는 건데 여기 뭐냐고 하면 은행하고 계약을 뭘 한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을 왜 해요? 우리가 저당권만 은행에다가 설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내가 너 언제 갚을 줄 알고 네가 안 갚을 수도 있는데 담보를 갖고 와라. 그럼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근저당권 설정은 뭐하고 관련됐어요? 현재 내가 돈 빌리는 거 2억 빌렸으면요. 나중에 2억 갚으면 저걸 설정을 말소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설정하는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만 돼요? 2억만 갚으면 내 부동산에 설정이 말소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거기 어떻게 써 있어요? 그 계약서에.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일반 가격대에서 부동 문자로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 계약서에 대출받은 당해 대출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 부담을 아직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거 설정할 때는. 근데 다른 모든 채무에 포괄해서 그걸 다 갚아야지만 이걸 말소해 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빌린 거는 담보 물건은 항상 피담보 채권이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민법상에 말하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빌리고 담보만 저당권만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전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갑한테 2억 원을 을이 빌리고 싶다. 금전 소비 대차를 하고 싶다. 그럼 얘가 그냥 안 빌려주는 게 문제잖아요. 보통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뭐라고 해요? 담보를 갖고 와야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을이 집이 있으면 여기 을의 집에다가 갑이 뭐라는 거예요? 갑이 저당권 2억에 대해서 설정해 놓으면 얘가 안 갚으면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이랑 똑같죠? 설정 행위라고 하는 게 뭐죠? 저당권이 뭐예요? 이걸 못 갚으면 이걸 팔아서 갑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이 집은 누구 건데? 을 건데. 그러면 을이 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으면 원래는 누가 다 가져가야 돼요? 소유권자가 가져가야 되지만 이거를 제한하는 제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팔렸을 때 우리는 누구부터 줘요? 얘부터 2억을 주고 남는 게 있을 때 소유권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집이 팔려버리잖아요. 경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걸 갚아버리면요. 이게 당연히 말소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얘는 얼마를 갚으면 돼요?
2억만 갚으면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원래는 안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은행에서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그 약관 거래할 때 부동문자 거기에 써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대출받은 당의 채무 말고도 얘가 기존의 채무가 1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억을 빌렸다. 저거 담보하고 다른 걸 빌린 거죠. 그런 것도 이거 2억 안 갚으면 나 뭐예요? 10억을 갚아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담보한 이 채권하고 관련돼서 설정된 거거든요. 일반적인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 이 부동산에서 담보를 해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날아가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더 불리해요? 얘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되게 불리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금융 일반적으로 더 대출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할 때 저거 다 읽어보고 하지 않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저나 알지. 저나 알지.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예요? 2억만 갚으면 말소해주고 이 집은요. 경매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았단 얘기예요. 이렇게 특별히 법을 규정해서 보호할 만큼 대기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우리 모르게 정가한 규정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계속해서 판사님 얘기하니까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많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서 사업자가 어떤 거를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명시,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선 상대방이 동의해야지 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하도록 규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저렇게 특별한 규정은요. 저랬으면 저렇게 계약 안 했을 거잖아요. 이런 규정은 어떻게 돼요? 보여주고 얘가 이해 못하면 설명해줘야지 그게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간 걸로 봐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업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녹음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보험 체결할 때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험 그게 뭐예요? 그 다 동의받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보험계약 체결하고 막 이랬을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설명 들으셨죠? 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절차 체계하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하도록 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녹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무슨 거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계약여행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거기에 막 20개씩 10개씩 막 써 있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설명 안 해줬으면요. 그건 나한테 효과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게 편입 통제예요. 계약이 거기 써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계약에 효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게 하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거를 명시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내 계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걸 편입 통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조문 보시면 이렇게 고객한테 자기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서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어려운 말은 영어로 써놔서 더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작성해서 누구라도 읽게 해야 되고 표준화된 용어를 써야 되고 우리는 모르는 막 약자로 써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준화된 용어를 쓰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중요 내용을 부호, 색채, 굵기, 큰 글자 등을 하라고.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조그맣게 모르는 글자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부호, 색깔로 놓고 막 이런 거를 굵게 표시하고 얘네들 다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놓고 막 밑에도 놓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 거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썼다 하더라도 이건 계약의 내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거 내용을 나온다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규율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써 있고 어떻게 돼요? 중요 내용은 그냥 써 있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명시 설명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시하라. 그래서 예상되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글자로 써놔야 되고 고객이 요구할 때는 교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교부하잖아요. 요새는. 어때는 뭐예요? 옛날에는 책자로 줬지만 요새는
휴대폰으로 이메일로 막 그 뭐 전자파일 준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열어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안 줄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다 줘야 돼요. 고객한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조문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의무.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가 이상하면 찾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 폐할. 그래서 설명 의무. 중요한 거는 설명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쭉 쉽게 보시면 돼요. 한 번씩 그냥 쭉쭉쭉 읽어 보시면 돼요. 다 읽으면 안 하면 예 하긴 하실 수 있어요.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어겼으면요. 효과가 뭐예요? 어겼으면. 저런 거 다 안 했다. 명시도 안 했고 설명 안 했다. 그러면요. 계약 그 내용은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계약 내용 아니니까요.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무효인 거예요. 그 조항은 그냥 효력이 없다예요. 그러나 여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조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처음에 1조에 썼잖아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을 때 누가 불리했어요? 거래적 지위가 약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이 괜찮대요. 그럼 괜찮아.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원래 보험하려고 보험 체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픈 것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암 걸렸는데 속이고 암보험 체결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사항이 높으면요. 보험 수가가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보험이 거절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필요한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여주잖아요. 그쵸? 건강보험인데 거기서 미리 걸러내잖아요. 건강하지 않고 병이 발생한 사람은 일단 계약체결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 암 걸렸어요? 그러면 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고 또 뭐예요? 아플 위험성이 높으면요. 돈을 더 받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여기는 설명 의무가 있고 고객은 뭐였대요? 보험 체결할 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둘 다 나빴어요. 둘 다 나빴어요. 그럼 이때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아까요. 명시 설명 위반해서 보험을 체결했으면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고지 위반을 위반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어요? 회사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해줬으면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고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 안 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잘못하면 누가 더 잘못이 큰 거예요? 회사가. 우리는 누굴 보호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그래서 약간의 해석 통제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조문에는 들어갔어요. 설명하고 명시하고 설명해서 계약의 내용을 댔어요. 그랬는데 누가 봐도 보세요. 개별 약정 아까 뭐죠? 따로 합의했을 때는 어떻게 뭉겨요? 얘네 합의하면 이게 우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약간 말고 우리는 요 조항은 5% 주게 돼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했을 때 우리는 10% 주세요. 합의하면요. 이게 합의가 우선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객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합의하면 약관보다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 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가 우선해요. 다른 특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읽어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해석돼야 돼요. 그것도 맞죠? 맨날 한 1000명, 100명씩 체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만 안 줘요. 열받죠? 이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똑같이 해석하면 다 같이 해석돼야 되는 거지 어쨌든 하나 만들어주고 다 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주는데 나만 안 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해석돼야 돼요. 그리고 뜻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게 문제가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고객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만들 때 네가 잘 만들었어야지. 남들이 보면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회사야 네가 책임져예요. 그 정도 쭉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래서 거기 4번만 보시면 돼요. 4번.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 만들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고객에 유리하게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여기는 그냥 그런 얘기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은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하는 계약하는 사람하고 몇 년에 한 번 계약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같진 않잖아요. 이 계약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이라도 고객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런 조항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불리하게? 사업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정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논점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배울 계약에서 우리가 주변 거를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어떻게 돼요? 사인 간에 이걸 우선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껴 놓는 거예요, 이것들. 그래서 거기 보면 약간의 불공정성 통제. 이건 뭐죠? 일단 계약의 내용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그 조문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뭐죠? 아까 명시하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예요. 왜요? 민청에서 배웠잖아요.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되고 어디요? 103조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약간이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네가 잘못하면 1,000만 원 배상, 사업자 자기가 잘못하면 5만 원 배상 이렇게 하면요. 처음부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불공정한 걸로 추정해서 무효로 만드는 조항이 있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뭐예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쭉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하나만 봅시다. 거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은 어떻게 돼요? 계약 중에 무효인 조항과 유효한 조항이 있으면요. 일부 무효의 원리라고 해서 139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일부 유효인 부분이랑 일부 무효인 부분이 같이 있다. 그랬을 땐 139.7조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계약 체결 안 했겠지. 이렇게 보지만 거기에 보면 명시 설명에 위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여기 무효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다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유효한 부분이 있으면 민법 총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유효한 것도 다 무효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일부만이라도 유효로 보는 게 이게 민법의 일반 원칙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거기. 그래서 예외예요. 그 조문에서 본 거 조문에서 거기 일부 무효와 관련해서 16조를 보시면 16조 그 위에 페이지에 보시면 24페이지죠. 약간의 일부 조항이 거기 내용이 되지 못해서 그 포함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만 유지된다고 해서 여기 계약이 체결됐으면 무효인 조항 빼고 나머지 계약으로 체결된 걸로 본다고 해서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민법에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했으면 그 무효인 계약 빼놓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원래 민법에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일부 무효인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도 다 무효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 체결하면요. 보험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빼고 나쁜 거 빼고 보험금 나머지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요. 보험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규율하고 있다. 그게 약관 규제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왜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헌법이 처음에 약관이 뭐라 했어요? 성격이 합의한 거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말해 놓지만 누가 사업자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한 거고 누가 네가 사인했잖아. 이것도 뭐예요? 계약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한 형태인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일방이 미리 마련해 놓은 거에 우린 사인만 하니까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어쨌든 얘도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일정한 경우에 법률 규정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규정들이 있다예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우리가 계약 내용 안에 뭣도 들어가는 거예요? 약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만들었어요?
사업자가 미리 만들고 우리는 사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규제하는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약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규율될 거예요? 약관 규제법에서 규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법에 대한 뭐죠?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겠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넓은 바운더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한테 공부해야 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넓은 거에 보면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약 안에는 약관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관은 어디에서 규율한대요? 약관 규제법에서 규율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민법에서 어떻게 돼요?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럼 전체로 보면 여기 계약 안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 안에는 약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별법이고 민법에 있는 계약이 여기 일반법인 거잖아요. 특별법은 뭐가 적용돼요?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법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관은 어떻게 돼요? 빼고 이제 뭐 배울 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법을 이제부터 배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걸로 축소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련대에서 넓게 본 것부터 했었잖아요. 아까 넓게 봤을 때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계약 안에 법률행위 안에 계약이 들어가 있어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원래 계약은 그렇게 본다면서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일어나는 게 계약이고 그랬을 때 법률행위고 그 법률행위 안에 계약은 물건을 얻으러 가는 건 물권계약, 채권을 얻으러 가면 채권계약, 가족법을 얻으러 가면 가족법, 신분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만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채권계약 중에서 계약법을 배우는 거다. 좁은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계약, 채권계약 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대1로 계약 체결하는 건 멀고 사업자가 만들어놓은 약관도 원래는 계약법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 얘는 특별히 어디서 규율한다고요? 약관 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인 간의 계약관계,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관계를 위주로 이제부터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범위가 점점 줄어서 나머지 특별법 빼고 우리가 민법이 적용되는 걸로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넓게 와서 줄였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한 건 또 빼버렸잖아요. 그건 특별법과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특별법 빼고 우리 지금 사인 간의 법률관계, 당사자가 서로 청약하고 승낙해서 합의를 이루는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럼 그 각각의 효력이 어떻게 될 거니 이걸 위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봤던 거 뺄 거 빼고 나면은 요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문에 있는 거 계약법 조문에 있는 거 527조부터 적용되는 건 요게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줄여갖고 계약법 안 하고 특별법 빼고 이게 남은 게 지금부터 공부할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 계약의 성립. 그럼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니? 이게 이제 오늘 배우실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사의 합치. 즉 의사는 아까 두 개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청약, 하나는 승낙인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합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 이 물건을 1,000원, 2,000원에 사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라 해야 돼요? 단순히 응 해야 되는데 1,000원에 산다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브랜드는 싫어.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난 이거 안 산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 1,000원. 근데 난 너하고 살기 싫은데? 너 거는 싫은데? 그러면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제 이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가 대립되는 의사가 있는데 너하고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합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난 2,000원에 살 건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대립되는 의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계약도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계약도 어떻게 돼요?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법률행위 기본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민총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이미
그 앞쪽에서 쭉 보시면 계약이 법률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관련해서 거기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법률행위 요건. 그래서 법률행위. 지금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금 법률행위 안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의사표시 하나가 필요한 단독행위도 있었고 계약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합동행위. 이게 다 여기 뭐죠? 법률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어떻게 되죠? 갑하고 을하고 의사표가 합치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서로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확정 가능, 불능은 아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는 어떻게 돼요? 합치되어야 되는 거, 일치해야 되고 그게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요건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총에서 배운 게 여기 당연히 계약도 뭐였어요? 채권행위잖아요. 채권행위. 채권을 얻으려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효력, 매매 대금을 주세요. 매매 목적물을 주세요. 하는 특정에 대한 권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가 민총에서 배운 이런 요건들은 어떻게 돼요? 다 유효하게 성립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가 왔어요? 민총을 넘어서 지금 계약법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약이 잘 체결됐다. 계약이 잘 안 체결된 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총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 저런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흠결. 저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하나라도 흠결. 뭔가 빠졌다면 원칙 뭐가 돼요? 저건 유효 요건이니까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취소권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여기 결함이 있었다. 그럼 어디 문제예요? 그거는 민총 문제예요. 민총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한 갑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사망자예요. 그럼 이 계약서가 효력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무조건 안 나타날 거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그건 어디 얘기예요? 민총 문제라니까. 무효 취소 문제는. 우리는 뭐 볼 거예요? 계약은 잘 체결. 그거는 민총에서 다 배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면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해야 된다. 왜요?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다 민총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 계약법은 뭘 배울 거예요? 전제가. 계약은 유효하게 잘 체결됐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약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다. 그럼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계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는 어디서 배웠어요? 민총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계약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흠결 없이 계약은 잘 체결해서 계약이 유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계약은 잘 체결되었으니까 계약에 따른 이행의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갑은 뭘 해야 돼요? 목적물을 매도이니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니까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약이 잘 체결됐으니까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 인도 의무, 아까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채무가 있는 거고 매수인은 을은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매매 계약이 잘 체결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각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질 거니 어떤 권리를 가질 거니 그게 어디 써 있겠어요? 매매 계약편에 써 있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잘 체결됐으면 유효하게 체결됐으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지느니 채권을 갖느니 채무를 갖느니 임차인은 어떤 권리 어떤 채무를 갖느니 이게 각각 임대차 계약편에 매매 계약편에 적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 사유가 없이 계약은 잘 성립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무효 취소되는 건 어디서 봤어요? 민총에서 다 배운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 그럼 계약이 그때는 계약 책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 책임 자체는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 안 와요? 개혁법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계약법이 오려면요. 계약은 잘 체결됐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거를
각각 전형계약 15개를 알아보자예요. 원칙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계약을 잘 체결됐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배우는 건요. 그럼 어떻게 계약이 잘 체결되는 걸 배우자. 이게 계약의 성립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함은 안 배워요. 여기서 원칙은. 왜? 그건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청에서 다 배웠으니까. 우린 여기서 뭘 배워요? 계약이 잘 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각각 계약이 어떤 권리, 채권적인 힘이 어떤 채무가 채권의 의무가 나타나는지 채권 계약에서 의무가 나타나는지 이걸 지금부터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중에서 채권 강론은 뭐예요? 구체적인 거기서만 적용된 걸 배우고 채권 총론은요. 앞으로 나온 15개 중에서 같이 공통돼서 적용될 수 있는 걸 배우게 될 거란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험 보러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고 시험 보면 갔다 오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은 무효 취소, 흠결이 있으면 계약서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민청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계약이 청약, 승낙, 합치 잘 체결되었다. 근데 그게 매매 계약이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 그게 임대차 계약은 어떤 계약이 나타나니?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건은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은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한데 청약과 승낙이다. 합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잘 만들어졌다. 그럼 효과가 뭐지? 여기가 원래 원칙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예, 이해는 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